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3법이 해당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윤곽은 드러났지만 새로운 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도 세입자도 궁금해하는 점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매각 작업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규 앵커가 짚어드린 대로 임대차 3법 이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텐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담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바로 또 시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임대차 3법의 길,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현재 입법 절차만 놓고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일각에서는 8월 4일 정도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이 3가지인데요. 그중에서 2가지,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바로 이번에 시행이 되고 현재 신고제는 관련 전산망 미비로 네. 내년 6월 달로 시행이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을이라서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될 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오늘은 Q&A 형식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입자인데 전세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동해서 2년 더 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사전에 4년 이상을 같은 집에 계속 전세를 살고 와 있었는데 네.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그렇죠. 이 경우에 임대차 3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2년간 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느냐, 이거 질문의 핵심이죠.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은 과거에 몇 년을 살았든지 서로 5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를 묻지를 아니하고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무조건 2년 더 이 계약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9월 말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기로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2달 정도 좀 남았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새 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1달 전까지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들은 법 개정한 이후에 1달 되기 전 사이에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더 살고 싶다라는 뜻만 표시하면 기존 계약서에 관계없이 앞으로 2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8월 중순 또는 8월 말 정도의 계약이 만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대통령이 서명을 8월 4일경 정도 해서 그때부터 법이 발령이 되면 그때 1달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만약 1달이 안 남고 20일 남았다, 25일 남았다. 이런, 그러니까 8월 25일이나 8월 30일에 만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현행법,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대목도 나눠봐야 되는데요. 자, 이 새로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현행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6조에 있는 게 있죠. 계약이 만기가 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가달라. 이런 통보를 했을 경우에 세입자가 거기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계약도 파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자 전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본인이 그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주인만 살아야 이게 거부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실 이 사실을 또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을 인정을 했지만은 단서 조항으로 주인이 실제 살 경우에는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라 하면 본인 자신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네. 또는 직계 비속, 자신의 아들, 손자 이 경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 본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입증하느냐? 네. 그것은 현재 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표시 등을 방법으로 그 서류, 이를테면 내가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서류만으로도 일단 의사를 받아주고 대신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야 되는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그 대목도 굉장히 관심이 지금 높죠. 만약에 자기가 또는 내 할아버지 또는 손자, 아들이 집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 동안 살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면 예.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일단 나가라, 내가 들어가 산다고 해놓고 한 달 후, 두 달 후 또는 그 서너 달 후에 또 다른 계약을 맺어서 실제 이 임대차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년은 살아야 되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 조항도 있었고, 만약에 이제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을 청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집 내놨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좋은 앞으로 좋은 분쟁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이 퀘스천으로 보는데요.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태로 내놨다는 그것을 말로서는 안 되고 전세 계약서로 보정을 해야 되고요. 예.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더 살고자 하는 이 세입자가 한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남았느냐. 한 달 이상이 남았다면 그것은 세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대. 한 달이 안 되면 29일이라든지 28일이다 이러면 그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럼 새로 집을 사시는 새 집주인이 또 전세를 놓는다면 예. 기존의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을 새로 샀을 경우에는 이걸 권리의 포괄 승계라고 해서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 주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과거 주인 마찬가지로 새 집주인이 내가 실제로 거주해서 살겠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미 전셋값도 많이 뛴 상황인데 만약에 법 시행 이후에 그 기존과 좀 비교해서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경우에 이게 혹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세입자든 또는 임대인든 이 법 개정 과정에서 혼란해서 먼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임대료에 관해서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 오늘이나 또는 어제 새로 임대료를 갱신했다 하더라도 지금 법이 정하고 있는 5% 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도를 초과했다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원한다면 원상 복귀해서
전월세 상한제가 정하고 있는 5% 범위 내로 전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기존의 그 계약이 유효하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먹구름에 들어가면서 무산이 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인수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지금 압도적인데요. 이 아시아나 항공은 이미 M&A 협상이 결렬된 이스타 항공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미 해외에 개척해 놓은 라인망도 많아서 이 회사를 그냥 해체를 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될 거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 자체는 결코 어떤 손실 기업, 가만히 둬도 손실이 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주인인 금호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 항공 돈을 빼내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지금 자금 사정이 나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저께 국회에서 아시아나 항공도 기간산업 금융지원의 대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을 공중 분해 또는 해체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이고요. 바로 앞서서 하루 전날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들과의 얘기에서 국유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보통 같으면 국유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유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이 국유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의 채권, 그중에서 또 일반 채권이 아닌 영원히 갚지 않는 영구채 약 1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조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분이 산업은행 지분이 원래 주주였던 박삼구 회장이 하고 있는 금호산업보다도 지분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자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좀 손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아나 항공이 공중 분해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네, 유럽 국가들도 이제 항공사 국유화에 나서기도 하는데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선 또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항공사가 워낙 어려워지면 항공사는 국가 기관 산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국유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존 주주들은 그 피해를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대주주들은 완전 감자를 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산업은행을 통해서 국유화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항공산업은 다른 데보다도 국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에 결국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산업은행이 인수한다라도 빠른 속도로 인수자를 찾아서 빨리 제3의 주인을 찾아줘야 될 것이다. 왜 해외의 경우에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자알이 그랬고 또 미국의 델타 항공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기관 민간으로 다시 넘겼었죠. 우리도 그러한 전례를 좀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